여기 다리 이름이 펜더교야. 왠지는 몰라. 봐봐, 펜더교라고 써있잖아. 왜 펜더교인지 몰라. 저 다리. 여기 왜 펜더교인지 써있다. 저건 내가 해석 못해. 미안. 우에노 공원이야. 아, 우에노 공원은 공짜고 동물원이 유료다. 국립 갈래, 서양 갈래? 아무도? 서양이 더 가까워. 그래? 난 국립 갔다가 나와도 돼. 어차피 들어가야 돼. 와, 뭐 때문에 또 줄 서 있는 거지? 박물관. 도쿄 우에노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인상파화가 클로드 모네의 후기 작품과 그의 표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 모네 수련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2025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먼저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은 1959년에 설립된 일본 대표 서양미술관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렘브란트와 로댕의 작품들을 시작으로 설립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한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주로 15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인상주의, 로맨티시즘, 라보크 등 다양한 미술 양식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약한 사람만 하는 데가 있다 본데? 여기잖아. 아, 여기야? 저기 표사하는 데고. 인상파의 거장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클로드 모네는 한평생 빛의 매력에 이끌려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빛을 따라 선명하지만 부드러운 느낌과 애매한 표현을 확립하며 모든 것이 더덥고 항상 변화한다는 관념을 그림 속에 내재시킨 인물입니다. 1890년 50세의 나이에 모네는 프랑스 지베르니의 작은 마을에 땅과 집을 구입하고 수년 동안 수련 연못이 있는 물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주변의 나무와 하늘, 빛이 함께 반사되는 이 수련 연못의 표면은 그의 후년의 가장 큰 창작 원천이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네의 후기 작품, 즉 그의 작품 경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 연작을 소개합니다. 이 전시에는 파리의 마르몬탄 모네 미술관에서 온 7점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8점의 그림이 전시되는데,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의 마츠카타 컬렉션과 일본의 다른 컬렉션의 걸작을 포함하여 총 86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는 4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생강에서 수련까지는 런던과 생강을 묘사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모네가 수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1890년대 후반에 그의 주요 창작 원천이었고, 모네가 물의 모티브와 물 표면에서 빛과 반사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네가 처음으로 수련을 그린 것은 1897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장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수련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기 시리즈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나무와 하늘을 비추는 수면보다는 수련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물의 형태는 사실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세심한 필치로 묘사되어 그의 후기에 점점 더 추상적이 되는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장식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고, 모네는 1870년대 인상파 시대에 본격적인 장식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에는 1년의 작품을 전시하는 효과를 추구하면서 전시 공간을 단일 주제인 수련으로 채우는 대장식화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104장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부터 그는 작업실을 확장하고 대형 캔버스 작업을 통해 자연의 기억을 내변화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이어갔고, 결국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 전시실 전체를 덮은 8개의 거대한 장식 패널 형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2장 물과 꽃의 장식은 연못 위의 아치형 다리에 기어오르는 등나무와 해안에 피어난 아가판투스와 같이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작품을 소개합니다.
아이리스는 모네가 가장 좋아하는 꽃 중 하나였고 1914년 이후 그가 만든 꽃 스터디 중에서 수련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작품의 아이리스를 그렸는데 총 20점입니다. 첫눈에 보면 옐로우 아이리스는 곤충이나 물고기의 관점에서 아이리스를 올려다보는 구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결합한 것으로 측면에서 포착한 아이리스와 하늘이 반사되는 연못 표면을 내려다보는 시청자의 관점입니다. 모네는 시청자의 인식을 뒤흔들 그림 공간을 탐구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3장 장식화로 가는 길에서는 대형 장식화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련에 완성된 형태와 특히 관련된 9개의 대형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것은 오랑주리 전시실에서 영감을 받은 타원형 전시 공간에서 수련에 둘러싸여 끝없이 펼쳐지는 명상적인 세계 3개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사진 촬영도 허용됩니다. 9개의 작품 중 2개 작품에서는 1914년 이후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 구름의 반사가 두드러지는데요. 다른 작품에서는 희미한 주황색을 띤 흰 구름이 중앙에 있어 푸른 하늘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자유로운 분놀림으로 그려진 수련과 울버들이 그림의 위, 아래, 좌우로 펼쳐져 생동감 넘치는 인상을 줍니다. 한 가지 견해는 모네가 구름의 반사에 중요성을 두기 시작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느낌을 연못 표면에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는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 등 땅과 관련된 요소를 구름과 결합했습니다. 이 거대한 장식 패널의 제작은 모네가 새로 지은 거대한 스튜디오의 야외에서 그린 연구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자연의 인상에 대한 기억을 내면화하고 캔버스에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모네의 예술은 망막에 반사된 현실에서 분리되어 더 내부적인 이미지로 변형되었습니다. 4장 심포니 컬러스에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던 대형 장식화와 병행하여 제작된 일련의 작은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모티브에서는 수련 연못 위에 일본식 드럼 다리와 워터가든에 인접한 플라워 가든에 있는 장미 아치가 있는 길이 포함됩니다. 아마도 진행성 백내장으로 시력이 악화되어 그의 작품은 점차 원근감을 잃고 평평한 넓이를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색각도 왜곡되었습니다. 때로는 노란색과 녹색이 그의 세계를 지배했고 다른 때는 모든 다른 색이 푸르게 보였고 특히 빨간색은 탁해 보였습니다. 1923년부터 세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린 재패니스 브릿지 시리즈는 모티브를 구별할 수 없고 윤곽이 녹아내리고 분놀림이 빽빽하게 얽힌 색상 엉킴을 보여줍니다. 에필로그 거꾸로 된 세상은 울부짖는 버드나무를 묘사한 두 작품으로 전시를 마무리하는데 모네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많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 울부짖는 버드나무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는 모티브로도 해석됩니다. 모네는 작품 속 고요하고 평온함과는 다르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매우 완벽주의적이고 예민한 태도를 가진 화가로 유명한데요. 그의 예술적 기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작품들을 폐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던 도중에 날씨가 바뀌거나 빛의 각도가 변하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때때로 자신의 작품을 보며 이건 실패야 라고 소리치며 캔버스를 찢어버리거나 태우기도 했다고 하니 수련만 해도 수십 점이 폐기되었고 그러니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그 예민 보스 모네의 기준 속에 살아남은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네의 수련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도쿄에서 첫날 첫 번째 전시로 모네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관람해보니 많은 인파와 대형 작품들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의 미술 작품 사랑에 천천히 오래 볼 여유는 없었지만 이 많은 대작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 저는 유익했습니다.